네, 지금부터 저는 3년 동안 쾌락주의자로 살아보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미친듯이 쾌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들려드리려는데요. 네, 해외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손에 안 대면 좋은 것을 손에 대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제가 중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어떤 물질에. 이걸 인정하는 것도 꽤 어려웠는데, 네, 저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네, 뭐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뭐 네가 뭐 술 조금 마신 거 가지고 뭘 중독이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되게 심각한 중독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술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회사 다닐 때도 술 없이 보낸 주말이 뭐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고, 뭐 평일에도 맥주 한잔 하는 그 낙에 살았고, 말이 한 잔이지 여러 잔, 뭐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세계 여행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1년만 하자고 계획을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1년은 먹고 놀고 즐기는 거다 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어요. 그때부터죠. 출근 시간도 제약이 없고, 뭐 다음날 일어나서 해야 할 일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미친 듯이 마셨죠. 특히 나라를 바꿀 때마다 이게 새로운 술이 나오니까 얼마나 마신지 감도 안 와요. 우리나라에서 소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면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술을 마시니까 얼만큼의 알코올을 마셨는지 전혀 감도 안 오고, 만취할 때까지 거의 매일 마셨고, 한 달에 2, 3일 빼고, 특히 일본 가면 하이볼을 많이 마셨는데, 편의점 가면 7도, 9도가 있는데 9도짜리 같은 경우에 500ml를 마시면 소주 한 병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그거를 여러 개를 마시니까 하룻밤에 소주로 따지면 두세 병 이상의 술을 거의 매일같이 몇 년간 마셨던 거죠. 몸이 버틴 게 신기하네. 아무튼 그렇게 1년짜리 여행이 끝나고 계속 여행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였어요. 그 음주 습관은 계속 남아서 매일 밤 계속 퍼마셨던 거죠. 2년, 3년 이렇게. 이미 습관이 되고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몸은 더 많은 알코올을 원하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자동으로 나는데, 근데 이게 음식보다 술이 더 생각나고 더 땡겨서 점점 먹는 밥의 양이 줄어들고 그걸 술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주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냥 어떤 종류든 알코올만 있으면 돼. 생각해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술을 많이 마시려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은 대충 먹어도 술은 꼭 제대로 마셔야 되는 그런 날을 몇백일을 보냈는데, 근데 몸에도 좀 증상이 나타나긴 했어요. 뭐 피부가 좀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 설사가 몇 주 동안 안 멈춘다거나. 설사가 안 멈추면 술을 멈춰야 되는데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숙취가 있으니까, 해장이 필요하니까 자극적이고 뜨겁고 짜고 이런 걸 또 먹게 되니까 속도 안 좋아지고, 그런 악순환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했는데, 근데 2024년쯤부터인가? 이게 정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걸 제가 남들한테 숨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좀 작은 호텔에 가면 그 주인이랑 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제 방을 치울 때 술병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몇 병을 체크아웃할 때 가방에 넣어서 쓰레기를, 그거를 밖에 다른 데 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데 친구나 가족과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술에 안 취한 척 한다거나 안 마신 척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문제는 2024년부터 느끼고 있었고, 술을 끊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 일주일씩 끊기도 했었어요. 미얀마에서 한 일주일 끊었고, 또 미국 갔을 때도 한 일주일 안 마셨고. 근데 일주일 안 마시는 거는 참는 거예요. 또 그 일주일이 끝나면 참았다는 그 뿌듯함에 포금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동안 간이 회복이 돼 있으니 더 신나게 마시게 되고, 한심하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2025년 5월에 일본 오사카에 있을 때 야키토리에서 닭꼬치랑 하이볼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 저 스스로한테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숙취도 있고. 와, 진짜 내가 뭐 하는 거냐. 이 좋은 데서 여행하면서 집중해야 할 풍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놓친 채 맨날 알코올을 저녁에는 마시고, 낮에는 알코올을 마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또 배부르게 술을 먹을 거니까 낮에도 음식을 조금 먹고, 이게 뭐 하는 삶인가. 이러다가는 5년 10년 뒤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감이 갑자기 크게 밀려와서 끊자 아예. 일주일 열을 참는 건 해봤지만 안 됐잖아. 아예 그냥 평생 끊자 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먹게 됐고, 그로부터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술을 단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삼계탕 집에서 주는 인삼주도 안 마셨고, 단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또 일본 료칸에 가면 매실주를 한 잔씩 같이 주는데 그것도 안 마셨고, 진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 3달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고 6개월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고 한 9개월쯤 지나니까 술이 없는 게 기본값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술을 참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예전에는 의식하고 술을 참아야 됐다면 이제는 술을 마셔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그게 한 9개월쯤 지나서 그렇게 됐고 10개월, 11개월 점점 더 술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올해 한 3월부터 이제 나는 평생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나눠야겠다. 왜? 이렇게 박제를 해둬야지 전 앞으로도 안 마실 거니까요. 저는 한 잔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면 중독에 빠져있던 시기로 돌아갈 것 같아요. 중간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랄까? 치킨을 시켰는데 한 입만 먹고 먹지 마 라고 하는 느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잖아요. 먹을 거면 제대로 먹고, 그런 느낌? 아예 안 마셔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좀 박제를 해둬야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평생 금주라는 스스로의 목표를 제 영상을 보는 수십만 명에게 밝히면 무조건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해봤고, 아무튼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였는데 이건 여기까지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나라로 다시 갑니다. 술을 아예 안 마시는 나라로 여행을 가보려고요.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가고 한국인들에게도 엄청 익숙한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가 의외로 술을 안 마신대요. 아마 불법일 거예요. 팔거나 뭐 사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금주 1년이 다 돼가는 김에 이 나라로 가서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아예 안 마시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직접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술을 안 마시는 그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약간 신혼여행지의 대명사 같은 곳이라서 전 당연히 직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경유를 한번 해서 가야 돼요. 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차가 예비에 필요합니다. 네,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최종 목적지는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하면 놀고 먹고 쉬고 휴양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이 나라 술을 안 팝니다. 굉장히 의외죠? 사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라서 술을 멀리 한다고 해요. 몰디브는 작은 섬이 1000개 정도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고요.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섬에는 술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리조트 안에서만 가능해요.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은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다른 한쪽은 좀 술 없이 살아가는 일상, 이런 공존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가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신혼여행으로 갈 법한 리조트나 이런 곳을 가진 않을 거고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술이 없는 섬에서 며칠 직접 지내보고 오려고 합니다. 일단 몰디브로 가려면 여기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몰디브행 비행기는 내일 있어요. 대기 시간이 지금이 오후 2시니까 내일 저녁 7시 반쯤 비행기니까 거의 30시간 남았네. 몰디브까지 직항이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몰디브 직항 노선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운항이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가성비 좋은 동남아 휴양지들이 워낙 많이 알려졌고, 또 오키나와처럼 더 가깝고 바다도 예쁜 대체 여행지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몰디브까지는 직항으로 가더라도 비행시간이 9시간, 10시간 걸리고, 그리고 물가도 정말 비싸다고 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몰디브를 가는 수요가 진짜 신혼여행처럼 특수한 여행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는 여행자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또 몰디브에 간다고 하면 대체로 섬 안에 있는 리조트에 들어가는 건데, 몰디브의 특징이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가 들어선 구조래요. 근데 이런 리조트들이 대체로 올 인클루시브인 대신에 가격이 1박에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사실 몰디브는 이 리조트 하나를 보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남아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몰디브까지 찾아갈 사람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몰디브로 가려면 싱가포르나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중국 같은 곳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가는 날에는 쿠알라룸푸르 경유가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공항 밖에 나가서 하루 당일 여행을 하고 와도 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지리적으로도 허브 역할을 하고 동남아 여기저기 오가는 비행기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공항 규모도 엄청 크고 진짜 크고 여기가 터미널의 일부.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 갈 때도 여기서 노숙을 했었고, 공항 안에서 하루를 지내도 충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또 호텔도 가격도 나쁘지 않고 식당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공항 밖으로 안 나가고 쿠알라룸푸르 공항 안에서 30시간을 버텨보려고요. 다음 비행기까지.
입국도 엄청 빨라. 외국인이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여권은 패스가 돼가지고 5초 컷. 환전소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공항 안에만 있을 거라서 환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긴 다 카드가 통용되기 때문에. 웰컴 투 말레이시아. 진짜 특이하게 공항만 도착해도 그 나라의 냄새가 있어. 약간 여기는 먼지 냄새랑 습한 냄새랑 약간 또 음식 냄새도 섞여 있고. 이분들은 뭐 단체로 어디서 오셨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이 터미널 안에서 그냥 환승해도 되는데 그 안에도 뭐 시설이 좀 있긴 한데 뭐 몇 시간이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딱 나오면 바로 이런 몰 같은 게 있거든요. 쿠알라룸푸르 공항. 여기서 30시간 딱 버티려고. 아니 버티는 게 아니고 30시간 딱 즐겨보려고.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그렇던데 여기가 이 도시를 좀 압축해둔 느낌? 맛있는 것도 다 모여있고 오리집이고 한식당이 바로 있네. 근데 어떤 나라는 공항 가면 물가가 사악하잖아. 근데 여긴 또 그렇지도 않아. 여기 치킨 케밥 밥 나오는 게 19링깃이니까 한 7,000원대? 이런 밥이랑 닭다리 나오는 건 10링깃. 거의 30시간이 아니고 야 여기 한 3일 있어야겠는데? 먹을 게 진짜 많다. 근데 여기는 푸드코트 일부고 또 제대로 된 식당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호텔로 갑시다. 공항 안에 안 나가고도 여기다 캡슐 트렌지 이 호텔을 예약해뒀거든요. 여기가 진짜 좋아. 한번 갔었는데 옛날에. 아니다 체크인하기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바깥 공기는 한번 쐬야지. 와 습하다. 아 주변에 산이 없네. 쫙 평지네. 더워서 안 되겠다. 호텔은 여기 1층으로. 여기 2층이고 한층 내려가면 있대요. 내려가는 데가 어디야? 여기 올라가는 거만 되고 올라가는 데만 있고 내려가는 데가 없네? 아 뭐야 호텔이 위에 있었구나? 잠시 내려가는 데가 없더라. 여기 레벨 2M 여기 있나봐요. 아, 여기 맞네. 호텔 이름이 캡슐 트랜짓인데 이름에 캡슐이 들어가니까 캡슐 호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진짜 제대로 된 호텔. 오히려 시내에 있는 이 가격대보다 더 좋은 거. 여기 아닌데? 아 여기도 공항 안에 호텔이긴 한데 저기가 아니고 뭐야 1층 맞는데? 1층 캡슐 트랜짓.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캡슐 트랜짓이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의 호텔이 한 건물 안에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어떤 안내판에는 캡슐 트랜짓이 1층에 있다고 하고 어떤 건 또 2층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이 공항은 정말 크고 시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동선이나 사이니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뭐야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여기 간판 있는데? 캡슐 트랜짓. 이것도 올라가는 거 말이네? 아니 레벨 1이 여기저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도 트랜스포테이션 허브 레벨 1. 근데 가는 길이 없어. 화살표로 이렇게 좀 여기도 올라가는 것만 있고. 근데 레벨 1 아니 표시만 돼 있고 가는 길을 안 알려줘. 여기도 올라가는 것만 있고. 여기 아까 거기잖아. 여기 올라가는 것만 있고. 여기 뭐야 안에 마트도 있네? 망고도 팔아. 일단 체크인을 좀 하고 여긴 내려갈 수 있나? 입국 심사보다 나와서 호텔 찾아가는 게 더 오래 걸려. 30분 걸렸어. 근데 이 캐리어 진짜 잘 굴러간다. 여기가 지금 살짝 오르막 경사가 져 있는데도 쭉 쭉 가 그냥. 이게 코르딕스 루프라는 제품인데 참 괜찮더라고. 제가 여행하면서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수시로 꺼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캐리어는 막 길바닥에 눕혀놓고 지퍼 다 열고 그게 참 번거로운데 이거는 그냥 세워둔 채로 이렇게 톡 하고 열면 됩니다. 이게 좁은 호텔이나 공항 대기석에서 물건 꺼낼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기능 하나가 여행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느낌. 여행하다 보면 뭐 공항에서나 택시 기다릴 때 의자 없어서 난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기 앉으면 됩니다.
LG화학 PC라고 강화 유리보다 150배 정도 강하대요. 제가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가거든요. 제가 막 앉아도 아주 튼튼합니다. 이 바퀴도 참 좋은 게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데서도 부드럽게 그냥 슥 밀리더라고요. 소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밤늦게 호텔 복도 이런 데서 전혀 눈치 보이지 않고 안쪽도 엄청 잘 만들었어요.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여행 가서 물건을 더 사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거나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가고, 또 안쪽에 포켓이 6개나 있는데 여기 큰 거 하나 이렇게 찍찍이로 열리는 거 양쪽에 있고, 지퍼로 된 것도 있고, 깨알 디테일로 여기 메쉬로 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이 행잉 워시백인데, 이거 그냥 캐리어에서 쏙 빼서 욕실에 걸어두면 끝이에요. 뭐 따로 파우치 챙길 필요 없이 착 걸면 되니까 뭐 가는 곳이 곧 내 집 화장실이 되는. 이거 지퍼 대신에 버튼식 잠금이라서 몇 초면 딸깍하고 그냥 열 수 있으니까 성격 급한 저한테는 딱입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좀 치안 안 좋거나 그런 곳에 가도 걱정 자체가 좀 줄어들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진짜 요긴하게 써먹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름부터 든든한 C 멤버십인데 현지 맛집이나 샵, 스파 이런 데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고, 뭐 항공권이나 호텔에서 30만 원 정도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 뭐 거의 비행기 티켓 한 장을 공짜로 받는 수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투어, 뭐 유심, 이심 등등 혜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C 멤버십 하나로 여행 전체를 할인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번 가입해두면 좀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기는 그런 기분이랄까? 한번 사서 평생 사용할 든든한 여행 파트너 캐리어 찾으신다면 이 코르딕스 루프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24시간 머무를 수 있는 괜찮은 호텔. 보통 호텔은 체크인이 오후 3시, 체크아웃은 오전 11시 또는 오후 12시쯤이잖아요. 근데 이 호텔은 특이하게도 만 24시간을 꽉 채워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체크인을 언제 하던 간에 체크인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체크인했으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새벽 비행, 야간 비행 등등 시간이 외부와는 좀 다르게 흐르는 특수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방은 이쪽 306호. 보안도 철저한. 중간에 한번 거쳐야 돼. 여기가 방도 방인데, 오우씨, 이런 게 있어. 되게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잘 꾸며뒀고, 또 공용 공간에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헬스장도 있거든요. 한 1년 전인가 와서 되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이하게 카드를 여기 손잡이에 붙이고 있네. 와, 좋구만. 우주선에 들어온 느낌? 물도 있고, 침구도 깔끔하고. 아, 이게 옷장이구나. 여기 짐 두면 되고, 옷 여기 걸고, 욕조도 있어.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는 샤워실이겠죠? 오케이. 체크아웃은 지금 2시 59분에 체크인했는데, 체크아웃도 내일 오후 2시 59분. 딱 24시간. 이 호텔에 24시간 머무르는 가격은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공항 안에 이 정도 시설에 2인 기준에 24시간을 꽉 채워서 지낼 수 있으니까 꽤 합리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는 이런 호텔이 여럿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항 안에 이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좋은 시설의 호텔이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여행 좋아하고 자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동남아의 허브 같은 곳이에요. 이 쿠알라룸푸르의 위치를 보면 인도네시아, 좀 멀린 호주도 있고, 또 북쪽에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저기 멀게 있는 서쪽에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도 있어서 좀 싼 항공편 찾다 보면 다 여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승객들이 정말 많고, 또 게다가 바로 아래 싱가포르와 교류도 잦고, 또 정치 문화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일단 호텔만 해도 이런 15만원짜리 프라이빗 방도 있지만, 혼자라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한 싱글룸이 있는 곳은 9만원 정도고, 또 캡슐 호텔은 더 싸게 7만원 정도. 또 식당들도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고, 공항 안이다 보니까 치안도 좋고, 그래서 대기 시간이긴 한데 뭔가 다음 항공편을 힘들게 기다린다기보다는 큰 쇼핑몰 안에서 하루 머무르면서 그냥 노는 느낌이랄까? 식당들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고 다양한데 공항 맛집들은 잠시 후에 쫙 뽀셔보려고. 공용 공간이 이게 참 좋아. 헬스장, 트레드밀도 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스트레칭하고 짐볼도 있고, 또 웨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이만큼 있고. 저 웨이트를 하진 않는데 요새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따 좀 달리면 좋을 것 같고, 라운지가 있어요. 여기도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고. 이 음식은 이제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이런 거. 여기
맛있는 거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공항 라운지를 몇 개 안 가보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라운지 이런 특별한 데 말고 돈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숙박을 안 해도 숙박이 하루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12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비행기를 너무 아침 일찍 타고 왔더니 피곤하고 잠깐 쉬었다가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대로 털어보시죠. 쉬면서 이 안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광동식 패스트푸드. 한식, 이게 뭐 이렇게 봐가지고는 못 고르겠고 다 가가지고 그냥 끌리는 대로 코스 요리처럼 조금씩 세계 음식 탐험 가보시죠. 여기 나오자마자 음식점이 있네. 타이 오디세이.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구나. 태국 마사지 하는 데구나. 여기 아래쪽에 식당이 엄청 많긴 한데 위에서부터 좀 내려갈까? 이쪽에도 뭐 식당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미슐랭 식당도 들어와 있어. 여기 위아 뭐 파는 데지? 해산물집인데 미슐랭을 3년 연속 받았다고? 스시집도 있고 가격도 괜찮네. 하나에 한 1링깃? 이건 또 뭐야? 디저트? 로띠아오. 대만 음식점이 꽤 있네. 여기도 대만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고, 여기는 미타릭 와리슨 아슬리? 말레이시아식 면 요리인가? 고민되네. 그래, 시작은 이걸로 갑시다. 빈타이펑. 이 대만 브랜드인데 여기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가 무슬림들이 많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거기에 맞게 샤오롱바오 이런 데서 돼지를 다 빼고 여기만의 맛으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미슐랭 식당 여기 있네. 여기 하이카랑 리아. 메뉴가 약간 면 요리구나. 해산물 면. 큰 새우 들어간 이게 45링깃? 45링깃이면 얼마야? 한 14,000~15,000원 정도 하나? 근데 이런 거는 더 착하네요. 다른 생선 들어간 이런 것들은 17링깃도 있고 20링깃?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맛있겠다. 비빔면, 시그니처 소스 믹스 씨푸드 드라이 누들. Coriander is fine. Sorry? Coriander is fine. Coriander. Korean? Yeah. You Korean? Yeah. Yeah. Just wanna say. Coriander is fine. Coriander. Okay. Coriander fine. Yeah. 코리안 테이스트 파인이라는 줄 알았네. 이 말레이시아식 영어는 또 다르네. 메뉴를 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리뷰 보니까 여기 국물 있는 걸 시키네요. 저는 비빔을 시켰는데 비빔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비빔도 따봉이 그려져 있었는데 과연 코리안 많이 들어있네. 다행히도 국물도 같이 나오네요. 국물 맛보고 싶었는데. 완전히 오뎅탕. 근데 조금 더 달짝지근하고 조금 더 깊은? 맛있다 이거. 소스 이거는 여기 좀 넣는 것 같고, 이거는 해산물 찍어 먹은 것 같고. 뭐지 이게? 약간 짭짜름한 바삭하게 튀긴 멸치 같은 거를 가져둔 거? 이거 넣으면 감칠맛도 올라가고 좋겠는데? 네, 일단은 그냥 오징어 들어가고 완자 들어가고 조개도 들어가고 또 다른 조개, 새우 들어가고 면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훈이라는 면으로 골랐어요. 얇은 쌀국수 같은 거. 짭짜름한 간장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잡채 생각도 나네. 면을 해산물이랑 같이 요것도 좀 올리고, 이 집 맛있네. 비빔으로 시키기를 오히려 잘했어. 얘는 얘대로 즐기고 또 국물을 넣어주니까 같이
둘 다 즐길 수 있고 해산물도 엄청 튼실해. 소스도 맛있네. 약간 향긋하고 라인 향도 나고. 여기 완자가 기대돼. 완자가 그 아는 거랑 좀 달라. 약간 모찌 같은 그런 거 질감. 완자 겁나 맛있고 엄청 탱글거리네. 뜨뜻거리고. 너무 맛있는데? 이걸 먹으러 공항에 일부러 찾아올 정도는 아니고 공항에 일찍 올 정도는 된다. 어우, 첫 끼부터 성공. 이 면을 먹었으니까 다음은 딤섬? 방금 완자 이런 걸 먹었더니 또 딤섬이 그렇게 땡기진 않고 로띠보이, 여기 뭐야, 빵집인가? 바로 디저트를 먹기에는 좀 아쉽고. 그 다음은 밥을 먹읍시다. 나시르막, 이 동네에서 이거 많이 먹잖아요. 밥이 쌀밥이랑 이런저런 반찬들 곁들여 먹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반 같은, 고민할 필요도 없네. 이게 1등이래요. 나시르막, 아얌고랭, 메렘파. 여긴 특이하게 물을 시키면 수돗물 마실 거냐, 병에 들은 거 마실 거냐 물어보는데, 이 수돗물은 아마 공짜일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의 그냥 비용만 받고. 수돗물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 정도가. 그 염소 냄새라고 하나? 레몬을 넣어가지고 싹 감춰버렸어. 플레이팅도 예쁘게 나와. 네, 이건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 나시르막입니다. 치킨만 빼면 거의 한식 같지 않나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독특합니다. 일단 치킨이 하나 올라가 있고 땅콩, 계란, 오이, 그리고 저 과자 같은 크래커까지. 우리나라에선 밥과 잘 먹지 않는 조합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작은 멸치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이게 그냥 멸치가 아니고 멸치를 튀긴 겁니다. 바삭하게 튀겼는데 또 일반 우리가 아는 멸치보다 좀 더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감칠맛과 짠맛을 동시에 더해주고 한 접시에 짭짤한 거, 바삭한 거, 담백한 거 다 때려 넣은 뭐 그런 느낌이죠. 이게 말레이시아에서는 거의 국민 음식이라고 하고요. 아침으로도 많이 먹고 길거리, 식당, 카페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밥, 그냥 흰쌀밥이 아니라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입니다. 그래서 밥 자체에서 좀 고소하면서도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고 약간 짭짜름하게 간도돼 있고요. 겉으로 보면 약간 예상이 가는 맛인데 그 예상 가는 맛을 살짝 뛰어넘는, 하지만 막 특별하진 않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왜 말레이시아의 국민 음식인지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항 단점이 좀 더워요. 이 동네 사람들은 더위에 강하다 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좀 더워. 한 28, 9도 될 것 같은 습도도 있고. 나도 진짜 많이 변했다.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에 코코넛 들어간 이런 상상도 못한 조합들의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졌어. 국수도 먹고 이제 밥도 먹었더니 배가 좀 차네. 물은 1링깃 받네요. 그래서 33링깃. 이 안에 보니까 또 달달한 것도 많거든요. 공차도 있고, 짜짜무에 저기는 태국차 전문점이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마무리는 디저트 뽀시시죠. 와, 사람 많다. 시그니처 바로 나오네. 에그 타르트랑 뭐 커피 같은 거. 엄청 달다. 믹스 커피 느낌인데 에그 타르트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 계란이 엄청 듬뿍 들었어. 와, 기대 이상인데? 엄청 부드러운데 겉엔 바삭하고 페스츄리 이게 식감이 되게 좋네. 안에 계란은 약간 일본식 계란찜처럼 달짝지근한 느낌? 이거 제가 먹어본 에그타르트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마카오도 유명하잖아요. 마카오에서도 먹어봤는데 그것보다 더 맛있어. 22.6링깃. 이제 배가 좀 차네. 술을 안 마시니까 먹는 양이 엄청 늘었어요.
생각해보면 술 마실 때는 뭐 맥주를 500ml짜리 한 캔이 한 200~300칼로리 하잖아요. 그걸 3개 마시면 거의 한 800~900? 그런 걸 매일 안 먹으니까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평생 안 먹던 디저트를 요새는 찾아서 먹어.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 알코올 중독을 탈출하고 이제 디저트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을 잔 거야? 어제 자정쯤에 누웠는데 지금이 오후 2시. 어제 한국에서 올 때 거의 못 자고 와가지고 아침 5시 전에 일어나서 이틀치 잠을 몰아서 자고 나의 최종 목적지 몰디브로 갑시다. 타러 가면 딱 맞겠다. 아무튼 이제 몰디브로 갈 건데 기대도 되면서 신혼여행지에 혼자 가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몰디브에도 또 거기서 생활을 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휴양 여행은 아닐 것 같고 뭐 늘 그랬듯 사람 사는 모습을 보러 가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여행을 함께한 코르딕스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코르딕스 루프 쭉 써보니까 튼튼하고 예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몰디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